네, 오늘 아침 증시창 열기 두려우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 심상치 않은데요. 빠르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송재경 대표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복잡한 날 또 이렇게 급하게 모시게 됐는데요. 연휴 사이에 보니까 재헌절이 우리 증시 살렸다. 막 이런 글들도 커뮤니티에 엄청나더라고요. 시장 왜 이러는 건가요? 일단 많이 들고 있어서. 많이 들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아마도 지금 그러니까 오늘 호가창을 열기 어려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반도체주가 내 계좌에 꽉꽉꽉 담겨 있다로 그렇죠.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두렵지는 물론 다른 것도 빠지긴 하지만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뭐랄까요? 아니 돈도 잘 벌고 이렇게 좋다는데 근데 왜 주가가 그렇게 빠져? 라고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급히 먹는 밥에 체한다고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3월 말 바닥으로 해갖고 2배 다 이상 올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2달 만에 엄청난 시세를 아마 역대급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배가 났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우리나라 종목은 더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지금 이제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포지션들이 너무 꽉꽉 차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그 트리거라고 하죠. 네. 뭔가 이게 팔고 싶은 욕구를 자극할 만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1차적으로 반응을 한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많이 들고 있어서 많이 판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또 올라갈 때 레버리지로 또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쵸. 그 정도의 그러한 기울기, 포물선으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냥 스타쉽이 안 부럽게 로켓포처럼 로켓 발사처럼 네.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이 좀 더 크다. 레버리지가 좀 풀려야 되는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 레버리지가 사실 안 풀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서도 제가 늘 체크하는 게 코덱스, SK 하이닉스 ETF 그게 제일 우리 국내에서 제일 커요. 단일 네. 종목으로는. 그렇죠. 그게 이제 한때 제일 많을 때가 4조 5천 거의 5조 가까이 갔다가 네. 주가가 빠지면서 좀 밀렸는데 그래도 지금 3조 5천 오늘은 좀 더 빠졌겠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상장 좌수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주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유상증자하면 주수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 거 똑같이 거기에 이제 투자를 새로운 돈들이 계속 더 추가로 들어온 것이 지속적으로 커서 네. 그게 5월 27일 날 상장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지난주 금요일 7월 10일까지 네. 240% 늘었고요. 와. 좌수가. 그러니까 뉴머니가 3배, 네. 3.4배 이렇게 늘은 거죠. 이런 시장에서도 엄청 네. 많이 근데 늘어요. 생각해보면 6월 22일인가 고점 찍고 주가는 계속 이렇게 그렇죠.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니까 훨씬 더 빠르게 하락폭을 그쵸. 크죠. 많이 키웠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늘었고 그러면 지난주가 좀 또 심했잖아요. 네. 변동성이.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 오늘까지 해서 10%가 더 늘었어요. 그 와중에. 이런 그러니까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야수의 심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야수의 심장. 그렇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접근이잖아요, 예. 사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뉴머니가 들어온 분도 일부 있겠지만 그보다는 대체로는 저는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약간 물타기 아니었을까라는 걱정. 뭐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레버리지의 무서움, 올라갈 때야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네. 주식이 제일 쉬웠어요 뭐 이랬는데 그쵸. 지금은 레버리지의 결국은 양날의 검이라는 얘기가 이번에 그대로 나타나는 맞아요. 거죠. 올라간 속도만큼 떨어지는 그 낙폭도 엄청 심하다. 네. 그런데 레버리지 빼고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꼴찌인 것 같았고 막 화도 나고 그러는데 주위를 좀 돌아보면 우리보다 더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삼전 닉스보다 더한 게 네. 1등으로 낙폭이 제일 심한 게 일본의 가까운 그쵸. 키옥시아. 네. 곱전 대비 거의 50% 그렇더라고요. 빠졌고 2등으로 빠진 게가 샌디스크. 샌디스크. 그리고 네. 랜드 쪽이 좀 제일 많이 빠졌고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쵸. 그들이 뭐 1000% 뭐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제일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우리 삼전 닉스 쪽 네. 중간에 인텔 꽂혀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디램 쪽 뒤쪽으로 하면 이제 장비 뭐 이렇게 네. 이제 대략 이제 한 30% 전후에 고점 대비 낙폭들을 보이고 있어서 1차적으로 이게 위로는 안 드시겠지만 우리말의 이슈는 아니다.
전 세계적인 이슈다.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의 비중을, 이게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네. 전 세계적으로 여기 다 투자를 잔뜩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7, 8, 9,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계절적 소위 그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빅스 변동성 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S&P 500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7월부터 10월 중순까지가 변동성이 제일 커지는 구간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렇구나. 예, 네. 일단 이 구간하고 한번 만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미국이 하필이면 4년마다 한 번 있는 중간 선거해. 그렇죠. 예, 중간 선거에는 이것이 변동성이 있어갖고 이제 상승폭이 둔화 정도가 아니라 보통 7, 8, 90은 과거에 그 4년마다 한 번 있는 중간 선거 때는 마이너스를 보여요. 연초 대비 그 사이에 그나마 좀 올렸던 거를 네. 까먹는 구간이 평균적으로 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곱하게 되니까 중간 선거의 징크스의 계절적인 변동성 확대 구간, 이게 이제 만난데 거기를 만난 것이 내가 잔뜩 들고 있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반도체 비중.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레버리지도 일부 해소되고 많이 들고 있던 비중을 줄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각가지 이유들을 지금 막 대고 있죠. 네. 뭐 투자가 가능하겠어부터 시작해서 중국에서 싼 거 나오는데 뭐 중국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델도 싸대 뭐 온갖 얘기들이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의 투심을 그쵸. 이만큼 먹었으면 이제 팔아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정말로 이제 우리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타나고, 하필이면 우리는 왜 이렇게 세냐? 그 반도체의 중심에 있는 두 종목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는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는 그냥 반도체가 그냥 우리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실적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주말 사이에 이제 TSMC도 나와서 근데도 내려가는 거 보면 뉴욕 증시도 그렇고 이게 실적이 또 답이 다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으로선 저희 얼마 전에 잠정 삼성 실적할 때도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이게 또 실적만 바라볼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돼버린 것 같죠. 이제 그것 자체가 이것은 포지셔닝의 정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 너무 과도하게 들고 있었다 보니까 이걸 좀 줄이려고. 왜냐하면 상반기에 반도체가 아까 2달 만에 100% 이상 올랐다는데 연초부터 하면은 훨씬 더 올랐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통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되돌림 현상들이 늘 어디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진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다들 생각이 야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 라는 이제 부담감. 그러면 일단은 수익을 좀 확정하고 싶은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다른 쪽에 좀 그 사이 못 올라가, 야 좀 너무 못 올라갔는데 하는 분야로 이제 넘어가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그걸 우리는 통상 이거 순환매라고 하죠. 네. 또는 이제 섹터 로테이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좀 벌어졌고, 최근 한 달 동안 미국에서도 기술주는 정말 많이 빠졌는데 새롭게 들어오는 이제 자금이 기술주에서 다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금융, 뭐 산업재, 그다음 유틸리티, 건강관리 뭐 이런 쪽으로 쭉 자금들이 들어와 있는데 다 합쳐봐도 기술주 빠지는 것만 못해서 이제 그래서 그냥 거긴 그래도 이제 보합 정도 하는데, 우리는 전자닉스가 절반 이상이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는 고점 대비 지금 지수가 20 몇 % 이상씩 빠지는 그런 현상이 불가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절반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제일 궁금하신 게 그거예요.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이야 맥을 못 추지만 그래서 수습이 가능하냐 이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데 아까 이제 제가 앞에는 수급 얘기 위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수급 말고 펀더멘탈에 뭔가 이슈가 있느냐를 따져야지 이게 회복 불능인지 아니면 되돌아갈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그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소위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걱정을 짚어주실 수 있으세요? 걱정 뭐가 먼저 있느냐? 말씀대로 그거죠. 이제 뭐 그 일부 그 리포트나 이런 데서는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다라고는 나왔지만 그래도 혹시 그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걸 갖고 가도 되는지에 대한 게 산업적으로 내가 눈에 보일 게 있냐라는 이제 그런 상승 모멘텀이 궁금한 거겠죠. 예,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1차적으로 그러면 걱정을 제가 다 꺼내볼게요. 온갖 좋아요. 걱정들. 첫 번째 걱정은 가장 최근 것부터 시작을 하면 가장 최근 거는 지난 주말 금요일 날 있었던 중국의 문샷 AI라는 데서 키미 K3 버전의
엄청난 모델이 나왔습니다. 네. LLM 모델. 우리가 제미나이 쓰고 챗GPT 쓰고 클로드 쓰듯이 네. 예,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페이블 5 뭐 이런 거 쓰듯이. 네. 근데 이것이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능은 1, 2등하고 별 차이 없고. 그러니까 클로드의 페이블 5나 그다음에 챗GPT의 뭐 5점 몇 네. 뭐 이거나 이거하고 비교해서 99.5%의 성능을 쫓아간답니다. 네. 그런데 드는 비용, 토큰 비용은 30%밖에 안 든대요. 그러니까 비용은 3분의 1밖에 안 들고. 네. 그런데 이 문샷 AI라는 회사가 뭘 했냐면 이번 하반기에 저희 IPO를 홍콩에서 하는데 네. 불른 목표 밸류에이션 얼마냐면 300억 달러. 3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40, 한 5조 뭐 이 정도 되겠네, 그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똑같은 성능을 내고 있는 지금 1, 2등 업체인 엔트로픽, 오픈 AI는 얼마를 요구하냐면 1조 달러를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100이면 여기는 3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100, 우리가 100을 주고 살 필요가 있어요. 저 3만 줘도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면 이들이 1조 달러 밸류로 자금 모집을 해서 또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엔트로픽하고 오픈 AI가 IPO가 제대로 안 되면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될까라는 걱정이 그렇죠. 생긴 게 된 거다. 네. 1차적으로 이제 그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걱정의 메인스트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뭐 중국 반도체 업체들 쪽에서 뭐 D램이 뭐 새로 나온다느니 뭐 이런 네. 그거는 정말 먼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창신 메모리 수율이 낮고 중국 내에도 좀 모자라서 해외로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서버향이나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일단 그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네. 싶은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가장 큰 걱정은 첫 번째로는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된다. 네. 이것이 오픈 AI하고 엔트로픽에만 문제가 되고 나머지한테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생태계 전체를 파괴하는 이슈인지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걱정을 하면은 아예 투자를 줄여서 이제 메모리도 별로 안 써도 될 것 같고 이런데 그게 아니고 이번 모델 키미 그 K3의 네. 모델의 기본적인 것은 그들이 거기에다가 아예 써놨어요. 뭐냐면 이것이 최적 성능을 내려면 엔비디아 GPU 최신 모델, 지금은 블랙웰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HBM도 제일 좋은 거 잔뜩 갖다 붙여갖고 지금 엔트로픽 모델이나 오픈 AI 모델을 돌리는데 같이 써야 된다. 대신에 토큰을 적게 써서 우리가 최적을 빨리 낸다는 거지 이걸 안 쓰면 그 효과가 안 나와요 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네. 뭐냐면 이것 자체는 그러니까 최적화된 모델이지 이게 투자를 줄일 수 있는 모델이 아니다. 그렇네요. 일단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지금 해석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생태계를 파괴하기보다는 엔트로픽이나 오픈 AI의 이게 얘네들의 소위 이제 가성비를 확 떨구는 그리고 나머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건 조금 더 하나 더 들어가면 오픈 AI고 그 엔트로픽은 클로즈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그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좋네 이거거든요. 네. 우리가 갖다 써야 될 것. 그런데 지금 중국 쪽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메타도 전에 그랬지만 오픈 웨이티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픈 소스 모델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픈 웨이티드 모델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파라미터, 변수들을 쫙 주는데 거기에 최종 결과값들은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조정할 수가 있게끔.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회사 CEO면 이게 밖으로 빠져나갈까 봐 제일 걱정하거든요. 네. 엔트로픽한테 그렇죠. 다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내 거에다가 중국 오픈웨이트 받아다가 여기서 내가 자체로 싸게 쓸 수 있네.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은 쓰고 싶은데 비싸갖고 못 쓰던 걸 많이 쓸 수 그렇죠. 있겠죠. 네. 그럼 딱 우리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제번스의 역설. 그러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총수요는 덜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죽는 거는 클로즈 모델을 쓰고 있는 이들이다. 네. 나머지들은 괜찮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이슈를 너무 걱정하지 말자. 제가 이렇게 말씀. 마지막 세일 구간 어떤 기간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 뭐 당연히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마지막 세일 구간이어야 합니다. 이어야 하는 거죠? 더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우리 증시에도. 밸류에이션도 지금 PBR 5배대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그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제일 낮은 지금 PE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다 전자닉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들이 5.4배, 5.9배 이렇게 거래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빠진다? 그거는 내년도에 폭락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완전히 짜부라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공포감이 많이 드는 것 근데 같아요. 저는 이번에 그거는 주식시장이 틀렸지 않았을까? 그래요.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어디를 보고 있냐면 알파벳을 보고 있다. 알파벳 네. 23일에 발표될 네. 실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첫 단추를 끼고 있고, 왜냐면 주요 지금 플레이어들 중에 투자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데 중에 하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알파벳이 지금 상황에서 저는 목숨 걸고 캐펙스를 많이 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있습니다. 하는, 그렇죠. 근데 그때 안 그러면 거기 그쵸. 경영진 다 물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작년 하반기 분위기 좋았죠. 원래는 오픈AI가 다 잡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반기 때 생각해보면 제미나이가 나오면서 갑자기 GPT를 확 밀어내고 나 맞아요. 1등 그러면서 오픈AI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올해 2월 달에 보니까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나오면서 또 다 잡아버렸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여기 구글에 뭐한 이슈가 생겼냐면 이 제미나이를 설계하고 개발하던 총지휘자들 막그 노벨 소위 그런 그 기술상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과학상 받을 네. 수 있는 수준의 5명 과학자가 다 엔트로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거기에 그 하나 더 떠서 최신 모델 원래는 지난 주말에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딜레이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구글 CEO들은 그쵸. 뭐 한 거야? 이렇게 된 네,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경영진은. 그런데 지금 거기서 나온 얘기가 컴퓨팅 파워가 좀 모자라갖고 내부도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네. 흘러나와요. 네. 밖으로. 그 얘기는 그인즉슨 컴퓨팅 파워가 뭐 메타 때문에 뭐 남아 돈이 임대하니 이슈는 있지만 구글이 적어도 지금 그러니까 알파벳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외부에서 컴퓨팅 파워도 모자라 하고 우리 내부도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해서 지금 이 딜레이 된 거를 극복할 거야. 네. 라는 말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쵸. 이 상황에서 우리 안 됐을 테니까 물렀을 거야. 하는 순간 안 되죠. 그러니까 주가도 끝이지만 네. 그 경영진 다 못 날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뤄 짐작컨대 알파벳은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 CEO들이 갑자기 새 가슴이 돼갖고 못할 수도 있지만 네. 적어도 그럴 상황은 분명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 투자자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국 증시가 내려갈까봐 덜덜 떨고 이런 뭐 뉴욕 증시랑 연결이 되고 이런 걱정을 하는 건 그만큼 한국 시장이 커졌기 때문일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한국 증시의 현 위치를 여쭤보고 싶은데 보면 주말에 블룸버그 보도에서도 홍콩이나 런던, 뉴욕에서도 우리 장을 보고 접근을 한다라는 굉장히 그동안은 주변주로 평가를 받았던 건데 이 부분은 굉장히 벅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한국 증시의 위치는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로 보면 되나요? 뭐 사실 지금 빠져서 그렇지 한때 우리 전 세계에서 1조 달러 시가총액 1조 달러 넘는 기업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 말고는 우리밖에 그렇죠. 없는 그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사실은.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1년 사이에 지수가 3배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조 달러 클럽에 2기업이 들어갔으니까 네. 정말 대단한데 이게 거꾸로 말하면 이게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하니까 우리 캐파로 핸들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국내 그러한 이렇게 빠질 때마다 현금이 풍부해서 이걸 사줘야 되는데 네. 우리 현금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현금성, 유효 자금 이거 자체는 꾸준히 늘고 있어서 시가총액 대비 한 123%였거든요. 시가총액 대비 우리 여유 자금이 많았는데 단기간에 이게 3배가 올라가다 보니까 50%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줄 수 있는 여력을 넘어서 버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제 뭐 또 레버리지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미 이런 편이지만 우리 손을 떠나버린 전자닉스는 네.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중요해졌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다 보니까 그 기계적인 리밸런싱 네. 아, 기계적인. 그렇죠. 계속 팔아요. 오른 네. 팔고 오른 팔고 이건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이게 빠지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한국이 빠졌으니까 참전닉스 다시 채울 수 있네가 될 수도 있겠다. 다르게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네요. 그리고 국민연금 네. 맨날 걱정했잖아요. 그렇죠. 7월부터 계속 팔아야 된다. 안 팔아도 돼요 이제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개인들이 못 견뎌서 레버리지 때문에 투매하는 것만 빼고 나면 그것만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오히려 바닥을 빨리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주가는 좀 내려온 거 아닐까라고 이제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가가 지금 삼전닉스로 다 채워져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고 지금 간과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제 산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모멘텀 삼전닉스만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말고 다른데 아니면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는 뭐 기본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제주도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2030년까지도 모자라고 네. 맨날 내가 어디 가면은 자기가 도망 다닌다. 아비규환이 달리죠. 예, 피해 다닌다. 네. 뭐 좀 과장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왜냐면 작년에만 해도 구글 임원이 어디죠? 그 분당 쪽 와갖고 네. 방 잡고 한 달 동안 기다리고 뭐 이런다 그랬었으니까 그리고 잘리고 맞아요. 못 사가면 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 말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걱정들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빚내수 투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채권 발행이 제대로 되겠어? 무슨 이제 그 얘기는 그러니까 삼성전닉스가 채권 발행한다는 게 네. 아니라 우리의 고객들, 메타, 그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들이 빚내서 투자해야 되는데 네. 그 빚을 내줄만 하냐? 이제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제일 있겠습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실. 그것만 진행되면 그럼요. 이들은 죽기 살기로 이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계속 늘 겁니다. 발행을 계속해서라도. 그런데 이게 발행이 되느냐 이슈인데 확실히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보다 깐깐해졌습니다. 당장 오라클이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오라클 같은 케이스들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거의 정크본드, 네. 투기 등급의 금리 수준을 좀 받고 내야 돼서 이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기본적인 4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 4군데는 그래도 그러니까 빚내는데 이전보다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네. 못 빌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는 게 크레딧 스프레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들의 신용 금리 스프레드가 얼마나 네. 올라가고 있냐 그런데 미국 경기가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좋아서 크레딧 스프레드 자체가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하반기에 자금 조달 시장이 어떻게 가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다행스럽고 그렇게 되는 한 이들은 죽기 살기 사생결단으로 경쟁하고 그들은 메모리를 살 수밖에 없다. 뭐 이 기결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 발언 중에 또 하나가 잘은 모르지만 변동성이 크더라도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장기 장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세요? 저는 절대 동의하고요. 절대 동의. 네.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옛날에 뭐 이런 표현 써도 되지만 파생하다가 들어먹고 그랬던 분이긴 한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뭐 어차피 다 보도된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오히려 깨달음이 있으실 수도 있죠. 오히려 실질적으로 네, 좀 그렇죠? 오히려 그럴 그런 수도 거에서 있겠네요. 많이 이게 그렇죠. 왜냐면 네. 파생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레버리지 상품이잖아요. 레버리지 투자가 한 방에 훅 가거든요. 그 생태계를 아신다면 또 할 수 역으로 있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네, 그렇죠. 변동성이 있을지언정 그냥 주식 한 번 사면 장기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그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PER 5배, 6배에서 이거를 못 사면 무슨 주식을 사겠습니까, 사실은. 맞아요. 예. 사실 뭐 그거 빼고 다른 걸 사려고 해도 선뜻 손도 안 가고요. 예. 근데 뭐 그래도 다른 분야들이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보니까 은행이나 화장품 뭐 이런 맞아요. 데들은 화장품 많이 올라가요. 예, 주가들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네. 그 사이 좀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기었거나 빠졌던 데들 뭐 이런 데들은 지금 주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한쪽으로만 몰지 마시고 하반기는 난이도 높아졌으니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도 상반기 같은 기대를 가지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준 좀 낮추고 포트폴리오 좀 다변화했고 시장에 대응해야 밤에 좀 잠을 편안히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반도체도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만약 10개를 샀다면 좀 비중을 줄여서 해야겠네요. 하반기 때. 그러니까 기존에 아마 특별한 경우 아니면 주식 투자 좀 길게 지금 하신 분들은 꽉꽉 채워놨을 거예요. 갖고 계실 거고. 예, 그러니까 이미 꽉 차, 네. 내 포트폴리오의 거의 대부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종목 2개 투자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는 적정한 수준을 좀 낮추고, 조금, 예를 들면 전 늘 얘기한, 그러니까 이게 100 가면 한 70, 80, 한 60 쫓아간다고 생각하고, 네. 비중 갖고, 나머지를 좀 이렇게, 아까 말한 은행, 화장품, 이렇게 실적 좋은 네. 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좀 나눠서 종목을 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셔야 하반기 변동성에 대응 가능하다. 좀 말씀드립니다. 포트폴리오는 다시 여쭐 텐데, 삼전닉스 그 단일 종목 ETF 안 여쭐 수가 없어요. 이게 이번에 결국에는 생길 때부터 사실 의견은 분분했었고, 근데 이번에 기본 예탁금을 3,000으로 올리긴 했는데, 보셨을 때 자금은 또 아무리 급락장이어도 많이 들어온다고 앞서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본 예탁금 올린 게? 좀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뭐 때늦지만 그나마 그래도 신경을 쓴다는 건 다행이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게 우리 손을 이미 떠났다 말씀드린 게 네. 홍콩의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지금 아까 여기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3조 5천억이면 지금 제가 체크해 봤을 때 줄어도 거기가 13조예요. 똑같은 종목이. 그러니까 그게 한때 20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많이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해외 자금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를 이거를 거의 심지어는 완전히 없애버린다, 상폐한다 그래도 이 문제는 남는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그거보다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너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셔서 그렇죠. 빨리 부자가 되고 급한 싶으셔서 마음에, 예. 그쵸.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부자가 되는다다가 다 고생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아니더라도 네. 레버리지 투자는 정말로 하고 싶으시면 단기에 예, 이게 뭐 일주일 넘기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추세만 타고 빨리 빠져야 되는 단계였네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조금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초단기를 하시고 제일 좋은 건 안 하시는 거다. 근데 왜냐면 레버리지로 들고 있으면 못 들고 갑니다, 오래. 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용으로 사면 돈을 빌리면 그 소위 주가 빠지면 증거금 요구가 있어서 그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레버리지는 그게 없어요. 네. 아시겠지만 그냥 그렇죠. 쭉 그냥 가격이 녹아 나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레버리지 ETF가 되게 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거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슬슬 끓이면은 자기가 뜨거워서 죽는지도 모르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네, 그런 하락기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레버리지 그렇게 들으니까 ETF. 확 오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이제 부분이 아무래도 뭐 기대 반 우려 반일 것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알파벳 이제 실적 외에 줄줄이 이어져 있거든요. 당장 다음 주 목요일이죠. 삼전 닉스 둘 다 이제 발표를 하는데, 지난번 잠정 때 워낙 급락장이었어서 좀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그날 어떨까요? 1차적으로는 그래도 이전 비해서는 주가가 올랐다가 다 빠졌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거품은 좀 빠져 있다. 이미 좀 반영이 네, 되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행이지 않을까 싶고, 네. 적어도 저는 알파벳 포함해서 아마존, 메타 뭐 이들의 톤은 매우 공격적으로 나올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채권 발행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거꾸로 보면.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맞물려서 그들의 말에서 잘못 나올 가능성은 적다.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채권 시장이고, 네. 그래서 이 시장의 끝은 누가 결정할 거냐? 주식 투자자들이 아니고 채권 투자자들이다. 네. 그러니까 이들한테 자금을 안 대주시기 시작할 때부터 급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봐야 될 것은 이와 관련된 투자는 미국의 크레딧 마켓, 특히 이 AI 투자하는 회사들의 크레딧 마켓을 열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당장 요즘은 사실 그날 오후에 뭐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진짜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주는 좀 어떤 부분들, 주식의 움직임이 어떤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좋을까요? 이번 주는 결국은 변동성이 좀 잦아들느냐. 네. 그러니까 일단 1차적일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반도체 주가가 다 지금 네, 맞아요.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투자자들이 마음이 쿵탕쿵탕 하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잠도 안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벳 실적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이들이 이제 우리한테 심신 안정을 주는 그런 이제 그런 뭐랄까요, 그런 그 청심환 같은 것을 청심환. 우리에게 네. 하나씩 우리한테 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그래도 그 정황상 네.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화장품, 뭐 금융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대체주를 찾는 것도 방법을 주셨는데, 저희가 공통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요즘 시장이 참 혼란스러운데 지금 대표님께 현금 3천만 원이 생겼다면 포트폴리오를 현금 비중 포함해서 어떻게 짜실 것 같으세요? 3천만 원이 생겼다. 네. 지금 시장을 감안한다면? 네. 그러면 뭐 일단은 저는 반도체가 3분의 1 넣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을 어디에 넣을 거냐에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그러니까 좀 집중을 한다면, 아까 말했는데 은행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실적도 괜찮은 상황이라서 그쪽을 하나씩 넣어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 나름 기술,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뭐 이렇게 섞어서 넣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식의 방법은 하반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걸 조금 더 세분해서 저는 하반기에 조금 더 고배당주가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팝업될 수 있는, 만에 하나 이것이 미국이든 뭐든 비싸다고 하니, 특히 미국은 좀 비싸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장이 조금 흔들 때를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고배당과 관련된 종목들. 근데 그 은행도 좀 거기에 포함이 되긴 하고, 이제 그런 관련된 이제 고배당 관련된 종목들을 하반기 일정 부분을 그 안에 조금 나눠서 이제 담아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고배당 처음 많이 접하신다면 어떤 부분에 좀 접근하면 가장 대중적일까요? 고배당주를 찾는다면. 고배당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접근한다면. 1차적으로는 혹시 이게 그 정도 3천만 원이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배당, 소위 배당에 대한 내가 세금을 종합소득
종합금융소득과세가 대상이 되느냐 이슈가 중요할 텐데 그게 안 되면 신경 안 쓰셔고 투자하셔도 상관없는데 네. 이제 된다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그 소위 배당이 전년 대비 늘거나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좀 나아지는 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그쵸. 배당 우량, 뭐 네. 배당 뭐 노력형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 안에 일단은 기준이 되는지를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꼭 네. 내가 거기에 대상이 안 되더라도 소위 돈 많은 분들이 이자 지금 금리 좀 올라와서 경쟁이 되긴 할 텐데 이자보다는 그래도 여기에서 세금을 분리과세 받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들이 몰리고 있고 심지어 지금 분기 단위로 지금 그 배당하는 데들도 네.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기셔서 그쪽은 아마 보통 이렇게 그 증권사 PB나 이런 데를 보면 아마 다 목록 만들어 놨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투자를 하시면 그러면 결국은 돈이 몰리는 대로 소위 캐피탈 게인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쵸. 배당도 받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노려보시면 하지 않을까. 그러면 혹시 이제 기술이 조금 잠잠해지면 이런 쪽에 훨씬 더 시장에 관심이 좀 집중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나 심상치 않은 그 주식시장에 말씀대로 청심환의 역할이 좀 중간중간에 이번 달 말까지 좀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재경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